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우기는 아니고요. 제가 한의 공부하면서 좀 고민하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요즘 그 유튜브로 보고 기업법 배우러 오신 분들하고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낙혈 공효 테이블 외우기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다른 나라 말로 된 곳으로 퍼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좀 흐뭇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가입자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아주 특수한 한의라고 하는 분야에서 또 그것도 한의를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가입자가 많이 늘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 영상을 퍼다가 아, 사용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시면 얼마든지 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은 한글을 혹시 아시는 분이면 그 나라 말로 번역하셔서 한의가 이렇게 많이 퍼져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데 큰 기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담 혹시라도 가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이 퍼서 한의학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한의 공부를 하면서 첨간상합, 장부상통, 교상합, 개합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좀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 차에 임상을 하는데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건데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듣는 뭐 한의의 방법이라면서 주시는데 이걸 처음에 받았을 때 좀 황당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첨간상합을 공부를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첨간상합이라는 게 뭐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인목 막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 짝이 돼서 뭐 새로운 성질로 변하는데 뭐 효과가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갑은 목이고 기는 토인데 합쳐지니 토로 작용을 하고 또 을은 목이고 또 경금인데 합치니 금으로 작용하고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그러면서 궁합에서는 이 천간 쌍이 보이면 아주 좋은 궁합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합 얘기가 왜 한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좌오, 묘, 유, 뭐 이런 것들은 이 유튜브 처음 읽었지만 아무튼 요것도 자축인묘하는 그 12지지를 이용한 뭐 같은데 아무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이거를 뭐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갑기토 막 이거를 좀 뭐라 그랬죠? 이게 말이 되냐? 어? 그랬더니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데 잘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안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첨간상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책을 샀어요. 첨간상합이라는 거는 뭐 주역 뭐 이런 데서 나오나 봐요. 명리학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주역을 뭐 공부할 정도는 안 되니까 가장 쉽다고 하는 게 있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사주의 원리라고 하는 아주 쉬운 것을 뽑아놓은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전혀 안 알고 보고 또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반을 읽었어요. 거기 보면 뭐 간충이니 간합이니 지충, 지합, 육합, 삼합, 방합 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다가 중간쯤 포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간충, 간합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 중에 한 예가 우리가 많이 쓰는 간합, 청간상합이 나오는데 이 책의 설명은 이제 뭐 포도제장과 첩의 얘기 가지고 하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일단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장군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바보 온달을 간목이라 그러고 평강공주가 이제 토의 기운을 갖고 있고 만나서 힘센 토의 장군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좀 막 사는 남자가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인생에서는 종종 많이 보이잖아요. 그 반대의 일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정말로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이런 거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지금도 궁금하고 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겠죠. 근데 또 궁금한 거는 간충, 간합, 지충 뭐 이렇게 많은 어떤 뭐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간합만 이 한의에서 사용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간상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게 이게 왜 어떻게 한의의 이 인체를 고치는데 큰 효과를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덜 공부를 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장부상통이란 거를 찾으면 인터넷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 개도 건들지 않았어요. 장부상통을 조금 읽어보면요. 장부상통이라 함은 육장과 육부 사이에 존재하는 경락의 순환 방법의 하나로 기존 동양의에서 공변 관계로 알려져 있다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죠. 쭉 읽어보면 알듯 말듯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수태음 폐경과 족태양 방광경은 같은 층 위에 에너지를 교환하는 경락이기 때문에 폐에 있는 에너지가 방광에 가장 먼저 전달이 되고 방광에 있는 에너지 역시 폐의 직통 핫라인 경락으로 연결되어 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폐는 표리관계는 대장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방광으로 곧바로 먼저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부상통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알듯 말듯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교상합을 또 찾아보면은요, 좀 좌절하게 만듭니다. 약간 명리학 같이 쉽게 쓴 명리학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이분 것도 여기 보면 있어요. 금호 김홍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져온 건가 봐요. 근데 읽어보면 교상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뭐를 했는데 쾌라 그러죠. 쾌인데 쾌인가? 아무튼 이거를 재편집하고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당황하는 게 8괴에서 6기가 나왔고 이 8괴를 포갠 것이 64괴가 되고 64괴 중에 중건천, 중곤지, 화수, 미제, 수화, 기제 뭐 이렇게 해서 60갑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락은 6기와 장부 오행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고 수족으로 시작해서 되고 그리고 수태음 폐경은 6기는 태음 습토고 이태택이고요. 장부 오행은 금 7간산이고 64개로 보면은 택산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명 위경은 경우는 반대로 6기가 양명 조금 7간산이 되고 장부 오행에서는 태음 습토 이태택이 되기 때문에 산택 손괴가 된다고 합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또 한자를 한글로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당황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한의에서 많이 사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청간상합, 교상합, 장부상통을 이렇게 한 장소에 한번 모아봤어요. 이게 모아보면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좀 공통점이 보여요. 이게 양장기와 음장기를 이렇게 배열해서 엇갈리게 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상합도 보면은 폐위 이렇게, 그다음에 비는 대장, 심은 방광, 시는 소장, 심포는 담, 간은 삼초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장부상통도 이렇게 놓고 폐와 방광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죠. 그리고 청간상합도 담, 비, 이것도 양장기와 음장기잖아요. 이거는 음장기와 양장기, 양음, 양 이렇게 엇갈려서 돼 있잖아요. 아무튼 이걸 가지고 만약에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가 왔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걸 사용을 해야 되죠? 청간상합을 쓸까요? 교상합을 쓸까요? 장부상통을 쓸까요? 여기서 청간상합을 쓴다면 소장이 될 거고, 교상합을 쓴다면 위가 되고, 장부상통을 쓰면 방광이 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학생분에게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답을 못하게 어떻게 어느 순간에 청간상합, 교상합, 장부상통을 쓰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납득이 잘 안 가죠.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질문을 받고 대답을 못했고, 제가 또 어떤 분 질문을 했을 때 청간상합 한 개 한 개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걸 사용하면 좋냐고 말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더 공부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행도를 통해서 많이 한의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폐허 환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가지고 폐허 환자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뭐 한의는 치료 방법이 각자 한의사 분들마다 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지식이 낮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폐허 환자가 왔다 그러면 먼저 폐를 보호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도 잘 뭐가 효과가 없으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오행을 이용해서 상생 상극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허죽 보기모, 허죽 억기관 해가지고 장은 장 간의 관계로 고치는 방법을 사용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사암치미의 그 기본 원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은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랬으면은 표리 관계를 이용한다면 대장을 사용할 거고, 만약에 또 좌오유주법이라는 걸 사용한다면 방광을 이용할 거예요. 만약에 천간상합을 이용한다면 앞에서 봤지만 소장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교상합 관계를 이용한다면 폐를 이용할 거고, 장부상통을 이용한다면 방광을 이용할 건데, 이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목생화, 화생토 이래가지고 장과 장의 관계를 설명한 게 상생과 상극 관계잖아요. 부는 부끼리, 장은 장끼리. 근데 만약에 장과 부의 관계를 엇갈려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좌오유주, 청간상합, 교상합 이런 관계를 쓰는데, 이거를 청간상합을 언제 쓰느냐 그러면은 폐허 환자가 소장에 문제가 보일 때, 아니면 위에 증상이 보일 때, 또는 방광에 문제가 보일 때 사용하게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청간상합이 뭐 명리학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한의를 배우는 사람들한테 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사주를 잘 아는 사람, 명리학을 잘 아는 사람이 환자 치료를 잘 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이 앞에서 봤던 테이블을 청간상합, 교상합, 장부상통 테이블을 외워서 하느니 그냥 우리가 많이 봤던 경락의 병후라든가 장부의 병후를 보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 같아요. 청간상합, 교상합, 장부상통을. 그래서 저는 이 청간상합, 교상합, 장부상통을 어떤 주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한 거에 관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과 부의 관계의 이름이다라고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외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외우지 않는 것도 기억법 중에 하나 같아요. 필요 없는 것,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는 것 말고 필요 없는 것을 외우지 않는 것도 기억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한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2년에 50시간을 꼭 채워야 돼요. 근데 요즘도 계속 운기학이라 그러면 뭐 주역, 명리학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한의학을 잘 하려면 이거를 잘 해야지 되는지 이런 강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을 한 번 반 봤다 그랬는데 정말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한자도 많고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정말로 꿰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서로 막 이거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간상합, 장부상통, 교상합, 좌우유지 이런 것들은 장과 부의 관계에 대한 그냥 관계의 이름이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고 장부의 병호, 경락의 병호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너무 수준이 낮게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배울 수 없는 어떤 것들은 그거를 하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거기 너무 시간을 쓰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더 나눌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운육기, 체질, 형상, 맥, 뭐 이런 것들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접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오운육기, 체질, 형상, 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한의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 한국 이런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접근해왔던 방법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양의학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상태라서 제가 최근에 이제 소개받아갖고 보는 책인데 이런 게 있어요. 양방에서 얘기하는 병을 분석을 하고 그거를 중국 약이죠. 그러니까 한의적인 접근을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옛날 방식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양방적인 관점에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후자를 좀 따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운육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제가 접근하기에는 그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후자 쪽을 좀 따르려고 그러고 이 두 번째 있는 The Treatment of Modern Western Diseases 이 책은요 인터넷 찾아보시면은요 원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를 최근에 요즘 만나면 다 양방적인 병명을 들고 오잖아요. 그거를 그냥 무작정 한의적으로 접근해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양방에서 말하는 그 병명을 가지고 이
이 책에서는 분석을 막 했어요. 한의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방제라든가 침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억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한의학을 접근하는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한의학을 누구나 좀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의학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오늘 혹시나 저처럼 운기약, 주역 이런 거에 그냥 좌절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시고 오행에 있는 그 각 장부의 그 기능과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병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를 하시면 저기 운기학을 따라잡지 못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기학 잘하면 제일 좋죠.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넋두리 하는 거예요. 이제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심정인 거죠. 아무튼 그래도 저희 한의학은 의미 있고 굉장히 좋은 학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소개시켜드리는 기억법하고 그다음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기억법들을 찬찬히 공부하셔서 힌트를 얻으셔서 더 재미있게 한의학을 공부하시는데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